시어머니는 내 집에서 무려 50명을 불러 사흘 동안 연회를 벌였고 돌아온 내게는 2,500만 원이 넘는 카드 빚과 폐허 같은 집만 남았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사투를 벌이는 사이 그들은 그녀의 환갑을 축하하며 춤추고 노래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즐거운 감상 되길 바랍니다. 지혜는 자기 집을 사랑했다. 벽돌을 직접 쌓은 것은 아니지만 계약금과 대출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땀 흘려본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결혼 전부터 야무지고 진취적이던 그녀는 언제든 세상사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꿈꾸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골목 끝에 서 있는 2층 집과 작은 정원, 한 그루 사과나무가 있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결혼 뒤 남편 민수는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채 자연스레 이 집에 들어왔다. 처음엔 다정했지만 이내 지혜가 만든 편안함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집안일도 칭찬도 점점 줄었다. 민수의 어머니 박선영 여사는 첫날부터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내가 너만 했을 땐 말이야 로 시작되는 끝없는 비교와 지적, 뜻밖의 날카로운 눈길이 지혜를 따라다녔다. 일만 너무 파고들지 말고 남편을 더 챙겨야지. 정원 가꿀 시간에 모피코트 하나 사는 게 낫다니까. 선영 여사의 충고는 늘 이런 식의 숨은 꾸중이었다. 지혜는 갈등을 피하려 애썼지만 민수는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관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한마디로 모든 상처가 덮일 리 없었다. 그래도 지혜는 집을 지키고 싶었다. 그곳은 그녀의 성이자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다. 갑작스런 통증, 구급차, 희미한 병원 창밖 불빛. 오래전 수술의 합병증으로 지혜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사를 오갔다. 민수는 충격에 잠긴 듯 말없이 서 있었고 지혜의 정신은 흐릿한 꿈과 단편적 기억 속을 부유했다. 그녀가 병상에 묶여있던 바로 그때 집에서는 전혀 다른 전장이 펼쳐졌다. 선영 여사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 좋은 집을 그냥 놀리긴 아깝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건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자는 계획이었다. 민수는 늘 그랬듯 어머니의 기세에 휩쓸려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로 보내진 초대장은 50장, 고급 출장, 뷔페와 와인, 즉석 밴드와 사진사까지 돈 걱정은 없었다. 지혜의 신용카드가 있었으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된 파티는 햇빛이 3번이나 바뀌도록 끝날 줄 몰랐다. 손님들은 남의 거실을 클럽 삼아 술잔을 비웠고 값비싼 소파와 카펫 위에 음식과 와인을 흘렸다. 정원은 더 처참했다. 술에 취한 하객들이 꽃밭을 밟고 구두굽으로 잔디를 헤집고 연못에는 빈 병을 던졌다. 할머니 이웃 김순자만이 용기를 내어 민수를 붙잡았다. 얘, 이게 무슨 짓이냐. 지혜가 얼마나 이 집을 아끼는데. 그러나 민수는 취한 얼굴로 엄마 생일이잖아요. 지혜가 나중에 치울 거예요 라고 웃어넘겼다. 중환자실의 새하얀 조명 아래서 지혜는 그런 광경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만이 삶과 죽음 사이에 신라틀 붙들고 있었다. 아무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온 세상이 뒤집힐이라는 것을.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한 지혜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에 가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거리 풍경을 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랜만에 사랑하는 정원을 바라보며 쉬자고.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른 순간 그 모든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정원은 참혹했다. 한때 알록달록 피어있던 꽃들은 뽑혀 땅에 나뒹굴고 조심스럽게 다듬었던 관목들은 부러져 있었다. 잔디 위엔 담배꽁초와 쓰레기, 찢긴 종이컵이 널려 있었고 문턱엔 술병과 음식물 찌꺼기가 굴러다녔다. 지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꽃향기 대신 고인 음식물과 술, 담배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품은 채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입을 틀어막을 정도의 충격이 밀려왔다. 깨어진 접시, 찢긴 커튼, 붉은 포도주 자국이 벽과 바닥을 뒤덮었고 소파는 엎어져 있었으며 바닥엔 발자국과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다. 집 전체가 아수라장이었다. 거실 한복판, 그 난장판 속에서 선영 여사는 고급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어머, 지혜 왔니?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우린 그냥 내 환갑 잔치 좀 했어. 어차피 너 병원에 있었잖아. 지혜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 그녀가 피땀 흘려 만든 삶을 짓밟는 행위였다. 민수는 어디서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낸 지혜가 물었다. 민수? 일 보러 나갔지. 선영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곧 올 거야. 자, 앉아서 차나 마셔. 지혜는 흔들리는 다리를 이끌고 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심장을 조여왔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긴 생일 파티했지. 선영 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너도 알다시피 환갑은 평생 한 번뿐이잖니. 그깟 거 몇 장 긁은 거 가지고 왜 그래? 네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제 사진은 어디 있죠? 책은요? 제 물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거 정리 좀 했지? 안 쓰는 물건들 버렸어. 집이 너무 지저분했거든. 지혜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 뭐라고?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해. 내 아들이 여기 살잖아. 난 어디 안 가.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결혼 전에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선영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혜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네, 여긴 강남구 동인데요. 불법 침입과 재산 훼손 혐의로 신고합니다. 주소는... 그녀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선영 여사는 전화를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미쳤니? 지금 경찰 부를 일이야. 지혜는 냉정히 한 발 물러섰고 전화를 마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경찰이 올 거예요. 모든 건 법대로 하죠.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지혜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여자는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무단으로 잔치를 벌였고 신용카드를 도용해 빚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선영 여사는 고함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했다. 내가 누군데?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무슨 소리야? 결국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연행했다. 그 순간 지혜는 깊은 숨을 쉬었다. 숨통을 죄어오던 고통이 조금씩 풀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상대는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고 지혜의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었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혼인 전 구입한 집이면 명확히 당신의 재산이고 신용카드 도용과 재산 훼손도 입증 가능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도 할 거예요. 더는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진행하죠. 그녀는 필요한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해나갔다. 펜을 움직일 때마다 지난 시간과의 단절이 더욱 또렷해졌다. 더는 예전의 지혜가 아니었다. 법원에서의 싸움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다. 소장을 접수한 지 며칠 만에 재판 일정이 잡혔고 지혜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다. 카드 내역서, 사진 자료, 경찰 신고서, 병원 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웃들의 증언. 처음에는 망설이던 이웃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다. 그들은 연회 동안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밤새도록 들리던 소음, 사람들 목소리, 쓰레기로 가득 찬 마당, 깨진 화분들. 특히 순자 할머니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녀는 그날 선영 여사에게 직접 항의했던 일까지 낱낱이 말했다. 법정에선 민수는 초췌했다.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지만 그 변명은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지혜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끔찍해요. 선영 여사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감사할 줄 몰라.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깨끗이 치웠는지 알기나 해. 내가 한 건 우리 민수를 위한 일이었어. 그녀는 계속해서 지혜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그녀의 주장은 허무맹랑했고 증거들은 명백했다. 재판은 지혜의 완승이었다. 법원은 선영 여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신용카드 도용과 재산 훼손에 대해 벌금과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민수에게는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수리비와 가구 교체 비용, 정원 복구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혼도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지혜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겁던 공기가 조금씩 맑아졌다. 그녀는 자유로워졌고 이제 남은 건 자신만의 세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곧바로 그녀는 집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을 불러 손상된 모든 벽과 바닥을 수리하고 가구를 전부 교체했다. 낡고 찢긴 커튼 대신 햇살을 담아내는 새 하늘색 커튼을 달았고 벽지는 연한 베이지로 바꾸었다. 집 안은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다. 정원도 새로 단장했다. 부서진 화단을 걷어내고 다시 흙을 고르고 봄꽃과 허브를 심었다. 작은 연못도 정리하고 원래 자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녀는 새 삶을 꽃 피우듯 집을 가꾸어 나갔다. 모든 과정은 육체적으로 고됐지만 정화의 시간이기도 했다. 찢어진 쿠션을 버릴 때, 옛 사진을 정리할 때 지혜는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씩 떼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다. 오직 그녀만의 것이었다. 어느 저녁 새로 정비한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지나가고 은은한 꽃향기가 공기를 메웠다. 그 순간 지혜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아끼던 사람들을 잃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 될 수 있다. 과거를 부셔야 새로운 삶이 자랄 수 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해 전부를 놓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집, 그곳은 다시 한번 그녀의 선기자 안식처가 되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시간의 눈물을 지우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계절을 환영하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일상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지혜는 여전히 아침이면 정원을 돌보고 오후엔 작업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이전과는 달랐지만 더 깊은 평온이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공간에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고 한밤중에 집 앞까지 찾아왔다. 지혜야, 한 번만 이야기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는 그냥... 지혜는 문을 열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그가 떠날 때까지 조용히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의 목소리는 이젠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흔들지 못했다. 그는 애원하고 화내고 후회했지만 그 모든 감정은 지혜에게 늦은 울림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떠나온 길을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 더는 누군가의 미성숙함을 감싸 안고 사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결심이 단단했다. 어느 날 선영 여사가 보낸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편지엔 장문의 변명이 적혀 있었다. 억울하다는 말, 자신도 상처받았다는 말, 지혜가 너무했다는 말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읽고 아무런 말 없이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녀에겐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계와 거리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집은 더 단정해졌고 정원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갔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정원엔 해바라기와 라벤더가 피어났다. 지혜는 매일 아침 향긋한 공기 속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엔 노을을 바라보며 책을 읽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의지와 감정을 넘보지 않았다. 가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곧 미소를 지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지금의 자신을 만든 하나의 과정이었기에. 인생은 종종 가장 어두운 구덩이에서 시작된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사람은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지혜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겪었고 그로 인해 더 단단해졌다. 지금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단순하다. 하지만 그 속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다.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오직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삶. 어느 흐린 날 정원 한켠에 작은 나무를 심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나무가 자라듯 나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하게. 그리고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혜는 고요히 웃었다. 이제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